좀 스피디 있게 예. 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국민의힘이 상임위 복귀했지 않습니까? 예. 입장 선회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원래? 뭐 예. 우리 21대 초반도 그걸 다시 보는 것 같아요. 대자비 비슷하게. 예.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세게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그 세게 한번 해볼 듯이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의사를 관철할 수 있을 듯이 네. 의총에서 여러분이 이제 원내 지도부가 여러분이 밀어주시면 우리가 저희에게 일임을 해주시면 예. 해보겠다.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지만 사실 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원내 지도부가 협상력을 가지려고 하면 뒤에 있는 의원들이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안 하면 그만 극단적인 경우 뭐 의원직을 그만 던진다든지 예. 아니면은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나 이런 그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너 그거 안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의사를 관철해. 뭐 이런 네.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당선되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빨리 삼선들은 빨리 상임위원장 하고 싶고 네. 재선들은 빨리 간사하고 싶고 아. 처음 국회의원 배지 다른 분들은 빨리 상임위 배정돼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좀 일하고 하고 싶고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민주당이 뻔히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협상력이 없다는 거 알고 조금만 기다리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예. 뭐 백기 들고 나올 거다. 이렇게 보니까 이 협상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민주당이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저 사람들 결기가 대단하네. 아주 유치하면 국회가 완전히 그냥 그냥 속도물로 뽀개지겠네. 네. 그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니까 결기가 없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조 의원님 오셨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 좀 들여다봐야죠.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사자 구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뭐 당권 주자들은 어느 정도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전선이 약간 형성된 듯이 보이는데 예. 최고위원 후보들의 이 각축이 예. 조금 좀 밋밋하다. 지금 뭐 TK의 그러니까 영남에서 나오는 후보도 결국 김재원 원외 의원 한 분이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구도와도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는 거의 한 최고위원 후보가 한 20명 가까이 그러니까 중량감이 있는 후보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죠.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래 최고위원이 말 그대로 최고 예. 네. 우리 국회의원 108명 중에 최고. 네. 당연히 지도부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 108명 중에는 5선, 6선도 있고 3선, 4선도 있는데 그 모든 의원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초선이잖아요.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그만한 이 중량감이 있고 네.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돼야 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벌써 한 1, 20년 전부터 최고위원은 그냥 초선들이 그냥 경력 쌓기 아니면 원외들이 자기 교두보 확보하기 이렇게 딱 되어버려 가지고 네. 되고 나서는 그냥 아무런 자기 존재감도 못 보여주고 네. 그래서 제가 문제를 계속 지적했거든요. 네. 그 차라리 그냥 집단 지도체제로 해라. 그러면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오죠. 차점자들이 쭉 이제 가니까. 그래야 그 실질적인 지도부지. 네. 당에서 정치적 서열로 볼 때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까지가 지도부에 들어가야 그렇죠. 그게 지도부지. 네. 뭐 초선 이제 국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니면 원외 들이 돼버리면은 현역 의원들 자체가 그 지도부의 그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하니까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 언론에서는 예. 메이저 리그가 아니라 루키 리그다, 신인 리그다 이런 이제 좀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오래됐어요. 그건. 오래됐군요. 예,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가 실종되게 되는 데는 당의 지도부인데 당의 얼굴이고 그 사령탑인데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정치가 좀 비정상이 돼 가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서도 최고위원들의 후보들의 분화가 좀 있는데 예. 그 분화도 분화지만 현역 의원들의 좀 지지도 지금 약간 분화되는 것 같아서 예. 지금 일각에서 배현진 친윤으로 알려진 배현진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 캠프에 있다 이런 뭐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신 바가 있나요? 들으신 바가 없습니다. 시골에 올라오니까 그런 게 없는데 네. 만약 그런 현상이 있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서로 이렇게 네. 당정이 네. 이렇게 뭐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결국 우리 당이나 정부가 잘 되려면 그게 잘 융합이 되고 화합이 돼야 조혜진 의원님은 되는데 보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 쪽 지지. 저는 한동훈 위원장 나와야 된다고 일찍 이야기를 했죠. 일찍 했으니 책임져야죠. 근데 지금 당원당규상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네. 지지 선언을 못하도록 돼 있고 운동을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예, 그래서 저도
출마하시라고는 계속 종용을 했지만 네. 공개적으로 뭐 지지한다든지 뭐 한동훈 위원장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직 못하죠. 네. 자, 그러면 한동훈 후보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조건으로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조 의원님 하시죠. 늦게 오셨으니까 그래요? 예. 더 많이 말씀하세요. 좀 그것도 네. 제가 일찍 네. 그 사실은 제가 국회의장님 김진표 전 의장님 모시고 해외 출장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아, 예. 해외 출장 중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조건부 특검 고려해야 된다. 조건부 아. 특검. 예, 일단은 독소장 다 뺄 것. 네. 두 번째는 그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에다가 일정한 시간을 줄 것. 저는 한 달이 데드라인을. 예,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동안에 공수처가 근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이 사건은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데 네. 주무르고 있으면서 사실상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네. 네.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결론 내릴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한 달 주고 특검을 진행하는데 독소조항 빼고 특검을 이제 구성해 놓고 한 달간 그 공수처에다 시간을 줘가지고 한 달 지나면 뭐 어떤 결론이 네. 나든지 간에 결국은 바로 들어간다. 그래서 공수처가 그 안에 제대로 된 결론 내리면 특검이 사실 별 할 일이 없어지는 거고 네. 그때도 계속 뭉개고 있어 한 달 그냥 네. 협의해버리면 그때부터 특검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 네. 그걸 우리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에서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벌써 아니, 한 달 말씀하셨으니까 아. 했었어요. 충분히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 예. 아. 저도 다른 언론에서도 잠깐 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헤어질 결심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특히나 네. 이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한 사안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종섭 전 장군 호주 네, 대사, 런종섭 이런 논란을 국민들이 심판한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민심을 받든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피의자가 혹시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가 있을 정도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일단 특검을 찬성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고요. 나머지 실무적인 네. 아까 이제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이런 논의들은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봐요. 네. 다만 여기서 딱 하나 네. 이게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왜냐하면은 7월 말이 되면은 이 소위 이 통신기록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지나니까 없어져 네. 버립니다. 그래서 핵심 피의자들의 이런 이제 통신기록이 존재하는 7월까지는 이 법이 통과되는 게 우선은 좋겠습니다. 네. 다만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을 다시 이제 해서 돌아올 경우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로 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조정된 어떤 법안을 수정안을 수정안을 할 수도 있기 있겠다.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성호 의원은 받자 검토해볼 필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김 의원님 지금 그게 약간 시간 벌기용이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대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도부에서는 입장이 공식적으로는 시간 벌기 아니냐는 네.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그런데 지도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네. 봐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당해버리면 시간 끌기로 당해버리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지금이라도 빨리 합의해달라. 네.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당내에 이제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일종의 특검법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은 매우 중요한 변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 의원님 한동훈 지금 후보가 얘기한 특검법 이 예. 법안이 예. 설령 독소장도 빼입고 지금 하는데 예. 그럼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야 합의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합의 처리되면 거부권 행사하기 어렵고 또 안 어렵고. 하실 겁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좀 전에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태도가 중요한데 네. 야당이 동의하면 이건 합의 처리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야당이 이런저런 의심을 가지고 네, 네. 협상을 안 하고 동의를 합의안을 안 만들어주게 네. 되면은 안 만들어주고 민주당 독자안을 또 밀어붙이면 또 밀어붙이면 그건 대통령 또 거부하실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기가 문제거든요. 아까 통신기록 문제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대통령께서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그것도 네. 굉장히 논란거리잖아요. 네.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출장 가 있던 이종섭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쉽게 말하면 그것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다양한 개인의 휴대폰, 이종섭 장관의 휴대폰도 좀 제출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통신기록 문제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통신기록 이 보존 연한인 7월 달을 넘기면 사실은 곤란하다. 이런 면도 국민의힘에서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오셔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게 당대표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 문제가 사실은 뭐 법안이 성안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서로 마음먹기 달렸다고 봅니다. 후보들끼리 특히 이제 후보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네. 후보들은 아직 후보 입장인 거고 네. 당 대표가 되거나 최고위원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참고는 되는 거고 결국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토론을 총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네.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좀 전에 말씀 있었던 그 시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빨리 합의 처리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거부권 돌아오고 다시 또 재얘기하고 이런 시간 자체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다면 빨리 합의 처리해 주는 게 근데 길이죠. 그게 민주당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니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네. 정책위 의장 하시는 정점식 의원. 지금 정책위 의장이 과거는 아니시구나. 성일종 의원이었죠. 예, 성일종 지금은 사무총장. 사무총장님 네. 인터뷰 하셨던데 네. 본인들은 받을 수 없다. 협상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지금 현재 지도부 네. 성일종 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제 지도부하고는 반대 의견인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총에서 그냥 통과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어서 국민의힘이 분명하게 입장을 네. 정하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 짧게 단답형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당 전당대회 결선 투표 갈까요, 안 갈까요? 조혜진 갈 것 의원님. 같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이 네. 득표력 있는 나경원 전 원희룡. 대표 지난번 네. 전당대회 때 당 대표 가까이 갔다가 그렇죠. 얘기되기 때문에 가지고 네. 득표력 있고 또 원희룡? 원희룡 네. 뭐 용산에서 많이 좀 스포트 할 거고 윤상현 투표 의원도 갈것 또 같다. 마당발이고. 알겠습니다. 네. 네, 김영미 의원님. 제가 보기에도 결선 투표 갈 걸로 보입니다. 예. 갑니까?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네. 민주당 전당대회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2등은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조 의원님.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거기 합의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느 분의 얘기가 가장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가 아닐까. 저도 점진적. 저도 네. 문제가 다른 부담이 없다면은 핵무장 바로 하는 게 좋은데 핵무장 들어가면은 핵개발 들어가면 바로 이제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네. 뭐 우리 경제가 나름 이제 또 뭐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튼튼하고 좀 강한 경제이긴 네. 하지만 제재 들어오면은 힘듭니다. 네. 세계 10위권 경제지만 어쨌든 취약한 네. 경제인데 제재 받으면은 알겠습니다. 국민 경제가 아주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은 한동훈 위원장 아니, 가장 안대로 합리적이다. 가야 네. 되는 거죠. 예. 김영미 의원님. 아니 우리 코리아 리스크가 디스카운트가 돼서 남북 간의 관계 때문에도 문제인데 핵을 스스로 우리가 만든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견뎌나겠습니까? 외통이 간사님 말이 쓰리라 일단 다 반대다. 예. 몸 다 반대다. 그럼요. 제재 없으면은 저는 뭐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경제계한 물어보시면 네. 아유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오늘 저 이슈앤피플의 수요일 일부 코너 친구들 버디 조혜진 전 의원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두 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대담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